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통계학에서 수치를 이용한 통계학 기법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설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까지 지난 시간은 우리 그래프나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요약하는지, 그 데이터 요약한 걸 보고 어떤 정보를 깨낼 수 있는지를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치를 이용한 Number Descriptive 테크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거 중심 위치입니다. 센터죠. Center of Distribution.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척도가 있죠. 몇 가지 매저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이 첫 번째로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대부분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평균이라고 해서 arithmetic mean이라고 하고요. 짧게 그냥 mea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mean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산술 평균, 조합 평균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산술 평균은 모든 관측치를 합하고 관측치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이거 말로 설명한 거죠. 산술 평균을 설명한 겁니다. 이 산술 평균 mean, 중앙, 데이터의 중앙을 척도하는 것으로서 이런 방법으로 척도된다. 자, 여기 이제 summation sign이 있죠. 요 summation sign이 그리스 글자로 캐피탈 시그마입니다. 근데 그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 요 S에서 왔습니다. summation이라는 sum 한다 그러죠. summation. 그 S를 그 그리스 말로 바꿔가지고 쓴 겁니다. 요 글자를 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 모든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를 다 더한다. 그거를 글로 계속 쓰면 불편하니까 그거를 요런 약속을 정한 거죠. 그 약속을 정한 겁니다. 요게 뭐를 의미하나? 서메이션 i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그 모평균, 모 집단에 있는 데이터의 숫자가 large n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다 더해라. 그런 건데요. 다시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요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 여기 n분의 1은 일단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요 윗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요게 x1, 요게 1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i가 여기 아래첨자로 붙어 있죠.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4, x5 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언제까지 n이라는 숫자, 가장 큰 숫자까지를 다 더한 것,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요것도 사실은 맨날 쓰기 불편하니까, 그쵸? 여기에 또 줄이기도 줄였지만, 요거 맨날 쓰기 불편하니까 요 서메이션 사인을 우리가 이런 걸 연산하는 것을 요 형식으로, 요 기호로 나타내자. 그래가지고 표현을 한 거고요. 뭐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줄여서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는 모평균, population이냐 샘플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입니다. 모평균의 경우에는 population을 대상으로, population을 대상으로 mean을 구한 거고요. 표본평균은 샘플을 대상으로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샘플 넘버는 small n으로 썼고요. 모평균의 숫자는 large n으로 썼습니다. small n으로 써서 여기서 다시 보자면 1부터 n까지 더한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다. x1, x2, x3, x4, x5, xn까지,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표본에 있는 small n개의 데이터셋 모두를 더하고 그 개수인 n으로 나눠줘라. 그 다음에 여기 모평균의 경우 모평균의 총 개수인 large n만큼 모든 숫자를 더한 다음에 나눠줘라. 그러면 산술평균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산술평균 뭐 기본적으로 우리 평균이 뭐냐 이래서 이제까지 잘 많이 해왔습니다. 나의 평균, 나의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셨을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다 익숙히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호에만 살짝 신경을 써주시면
네, 앞으로는 이런 기호를 많이 보게 될 거고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술평균을 구하느냐? 네, 이렇게 구한다.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데이터. 산술평균은 측정된 이타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예, Center of Distribution. 어떤 데이터의 가운데 부분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로 민이 있다. 평균이 있다. 산술평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숫자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어떤 대표치를 나타내고 싶다. 그 중에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중앙값 또는 뭐 산술평균 이런 것들이 평균값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 평균값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 중에 하나인 중앙에 위치한 값, 그러니까 대표하는 값, 그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술평균이고 산술평균 뭐 하는 거다? 우리 중심 위치, Center of Distribution을 계속 찾아보려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산술평균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수학 공식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 이외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 문제입니다. 아웃라이어, 이상치, 극단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학점을 주로 받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점수가 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A 학점 비슷하게 받는다고 친다면 92점, 88점, 97점, 95점 이렇게 80점대 후반과 90점대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험에 불참을 해서 0점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이상치가 발생을 하고 그 0점을 받은 한 과목 때문에 평균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떨어진 평균이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음에도 또 문제는 뭐냐? 원래 평균의 경우와 아주 극단치 하나, 이상치 하나 때문에 평균이 크게 변하는 하나의 값 때문에 민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극단값, 극단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평균 가계소득이 있겠죠. 평균 가계소득이 있을 겁니다. 뭐 연간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쳐요. 그러면 거의 뭐 6천 얼마 이 정도의 평균 가계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어떤 구라든지 어떤 동네라든지 그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요. 평균 가계소득이 그런데 갑자기 억만장자가 이웃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균 가계소득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게 정말 데이터의 중간값 아니면 그 데이터 자체를 대표하는 값으로 쓰일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가 산술평균의 가장 큰 약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체크하는 거 이런 다른 테크닉들이 있지만요. 그건 조금 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